원수 같던 독고타기 회장직을 마광숙에게 제안했다고? 독고타기의 사죄와 회장 추천, 그러나 살을 주는 그 계획 속엔 상상도 못한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광숙이 받은 의문의 음성 메시지는 깜짝 놀란 반전이 됩니다. 진심처럼 보였던 사과, 믿고 싶었던 한 사람. 하지만 그 믿음이 독이 되다니요. 이런 전개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주세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두의 예측은 깨졌고 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리라는 걸. 신라주조 임시주주총회에서 독고탁 해임안이 전격 가결되고 불과 며칠 뒤 본사 최상층의 긴 복도 끝 유리문 안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지금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닌 독고탁이 마치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키듯 정장을 차려입고 입장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신라주조 로고와 대조되는 그의 그림자는 어딘가 스스로 무너져가는 성체 같았다. 탁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바로 발언대를 향해 걸어갔다. 노련한 정치인처럼 시선을 맞추고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신임 회장으로 술도가 마광숙 대표를 추천합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일제히 퍼지는 충격의 물결.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놀람, 당혹, 분노, 실소까지 다양한 감정이 떠올랐다. 마광숙이요? 제정신이신가요? 우리 최대 라이벌인 술도가의 대표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마광숙이잖아요.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을 음해했다는 루머의 장본인 아닌가요? 탁은 동요하지 않았다. 되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리스크, 그 근본은 바로 외부와의 신뢰 부족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뢰란 단순한 이미지 회복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입니다. 탁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포트 파일을 꺼내들고 펼쳤다. 자료엔 최근 주가 하락, 언론 비판, 소비자 이탈 등 수치들이 빼곡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계속했다. 술도가와 함께한다는 전략적 동반자 이미지를 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더 이상 괜한 소문 돌아서 우리가 밀렸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조용히 접선하겠습니다. 지금 제 선택이 우리 신라주조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빠졌다. 누군가는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믿고 싶었다. 탁의 태도는 낯설게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이전과는 다른 인물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가 과연 수락하겠습니까? 정말 진심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탁은 자리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광숙, 내 사과를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계획이 있다는 걸. 그렇게 그 누구도 모른 채 또 다른 게임의 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갔다. 독고탁은 그날 오후 술도가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한참을 차 안에서 머물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낯선 느낌의 술도가 마당. 그토록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며 들어오던 그곳이었지만 오늘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를 딛는 발걸음이 유난히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엔 망설임과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의지가 깔려 있었다. 광숙은 이미 응접실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탁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긴 침묵 끝 광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예전엔 고함부터 지르시더니 오늘은 조용하시네요. 지금까지 너희를 못살게 군 거, 함부로 대한 거 다 내 자격지심이었어. 정말 미안하다. 탁의 눈빛은 낮게 깔려 있었고 목소리는 묘하게 흔들렸다. 그 말은 감정 없는 기계적 사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감정을 억누른 낯선 진심처럼 보였다. 소식 들었겠지만 난 신라주조에서 해임됐어.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여기 온 거야. 지금 우리 회사는 누군가 이끌어줄 신뢰감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한 사람은 너야, 마광숙. 광숙의 손이 살짝 굳어졌다. 그 말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올 줄은 몰랐다. 눈빛을 거두지 않고 묻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럼 술도가는요? 여긴 우리 집이고 내 식구들인데. 지금 너희 장광약주 찾는 사람 많아져서 생산 라인도 빠듯하지? 우린 여유 있어. 이번에 새 공장도 짓고 있어. 거기 그냥 쓰면 돼.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가자는 거야. 탁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얻는 느낌이 들 정도로 덧붙였다. 그동안 너희한테 입힌 피해 그건 평생 두고 갚을게.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왔다. 그 말에 광숙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등을 젖혔다. 쌀벌레 조작 영상 건도 아직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는데 눈 감고 아웅하자는 건가요? 반쪽짜리 사과는 사양할게요. 탁은 곧바로 말을 덧붙이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래, 소전무랑 내가 만든 오해 그거 다 함께 우리 쪽에서 책임지고 바로잡을게. 법적으로도 벌 받을 일은 마땅히 뉘우쳐야지. 마광숙, 난 이번엔 진심이야. 묘하게 탁은 죄를 뉘우치는 듯 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다. 광숙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묘한 고요 속에서 서로의 과거가 섞인 시간이 흘렀다. 그 침묵 끝에 광숙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식구들과 상의해볼게요. 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다. 그래, 고맙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탁의 눈동자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기묘한 떨림이 지나갔다. 사주의 얼굴을 한 사람의 야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술도가 안채엔 무거운 긴장이 내려앉아 있었다. 묵직한 공기 사이로 찻잔 부딪는 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러웠고 식구들 사이에 흐르는 정적은 오래된 장마처럼 끈적했다. 결국 참지 못한 듯 천수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장광약주 수요 감당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신라주조 공장 쓰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인간죄는 밉지만 사과도 했잖아요. 그의 말은 담백하면서도 술도가를 향한 계산이 깔려 있었고 그 계산에 고개를 끄덕이는 식구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자동은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고 그 특유의 찰진 억양으로 분위기를 단숨에 끊어냈다. 글만은 절대 고쳤을 인간 아닙니다. 그놈하고 손잡으면 뒷맛이 개운치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다시 방안이 조용해졌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한 말들 속에서 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생각을 곱씹었다. 그러다 이내 천천히 입을 연다. 그래,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나쁠 것도 없지. 손해볼 것도 없고. 그 말과 함께 광숙은 핸드폰을 들어올렸다. 탁의 이름이 떠오른 화면 위로 손끝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갑자기 도착한 한 통의 문자. 광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엔 짧은 문장 하나와 함께 음성 메시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광숙은 충격에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문자는 모든 걸 뒤집기 직전에 조용한 도화선이 되었다. 그날 광숙에게 온 그 메시지가 없었다면 모두가 그의 사과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벽히 다가왔다. 장미애로부터 온 한 통의 문자. 그 안에는 짧은 문자 하나와 통화 음성 메시지 파일이 담겨 있다. 광숙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였다. 장미애?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작게 튀는 잡음 뒤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독고탁이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목소리는 소전무와 그의 변호사였다. 녹음된 음성은 마치 악몽처럼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그래, 감투 하나 씌워주고 공장 주는 척하면서 장광약주 레시피만 손에 넣으면 돼. 그것만 손에 넣으면 술도가 거래처를 싹 다 우리 쪽으로 다 돌리고 저것들 반드시 망하게 만들 거야. 마광숙? 장광약주 레시피? 우리 거에 접목만 시키면 이제 그 여자는 필요 없어. 오지란 넓은 성격이나 탓하라고 해. 그러니까 소전무, 쌀벌레 조작권은 네가 확실히 안고 가. 내가 한몫 단단히 챙겨줄 테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했잖아. 이번 게임 우리가 이기는 거야. 녹음이 끝나기도 전에 그 충격에 마광숙은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았다. 입술이 타들어가는 듯 말라붙었고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그 말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배신이었다. 그 문자는 몇 시간 전 신라주조 회장실의 독고탁 짐을 챙기러 간 장미애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탁과 소전무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고 그 자리에서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얼마간 침묵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겠다고. 미애는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술도가 앞에 섰다. 차마 들어갈 수 없었던 그녀는 혼자 중얼인다. 이제 당신이 단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녀는 녹음 파일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고 그것이 바로 광숙이 회의 중 받은 음성 메시지였다. 광숙은 지긋지긋한 독고탁의 행각에 분노하면서도 알 수 없는 고뇌에 빠진다. 일주일 후 신라주조 본사 17층 이사회실. 스피커를 통해 회의 개시를 알리는 전자음이 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이사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장은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투표 결과가 적힌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걸 읽는 데에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과반 찬성으로 신임 회장의 마광숙 대표가 선출되셨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뒤집혔다. 침묵하던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속에는 단순한 기쁨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 기업의 권력 교체였고 더불어 옆자리에 누군가가 더는 안전하지 않음을 뜻하는 순간이었다. 뒤쪽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고 마광숙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과거 적장의 입장이자 현재 상생의 파트너라는 기묘한 이중성을 품고 있었다. 라이벌 회사 술도가 장광약주를 기획하고 폭발시킨 주역.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라이벌의 대표가 신라주조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장면이 이들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광숙은 마이크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눈빛은 맑았고 태도는 정중했다. 그녀는 준비된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저는 초대 회장이었던 독고탁님의 뜻을 받들고 술도가와 신라주조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 박수는 조금 달랐다. 확신에 찬 환호이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박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과 제안을 한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전 회장, 독고탁. 그는 결국 신라주조 내부 감사를 통해 소전무의 허위 자료 조작이 드러났고 독고탁의 입으로 모든 증거와 죄가 직접 확인되었다. 공정위 조사 요청과 동시에 독고탁의 음성 파일이 제출되었고 검찰은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졌고 소전무와 함께 구속되어 동기로 입수하게 된 것이다. 신문에는 신라주조 전 회장 구속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블러 처리되어 언론사 홈페이지에 떴다. 그날 저녁 그 모든 뉴스를 조용히 바라보며 광숙은 베란다에 서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니 이제는 끝나버린 사람에게 말하듯 조용히 되뇌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 했지?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다만 그 사람이 내가 될 줄은 몰랐겠지요. 그 순간을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였다. 모두가 환호했다. 독고탁 한 사람만 제외하고. 결국 함정에 빠진 건 자신이 만든 덫을 밟은 독고탁이었습니다. 광숙이 진짜 승자인가요? 아니면 미애의 복수가 더 강했을까요? 이들의 뒤를 계속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